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유독 부동산과 증권시장은 뜨겁게 달궈지면서 미처 투자에 뛰어들지 못한 분들은 부러움 반, 불안감 반으로 이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이렇게 투자했다간 낭패보기 십상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투자로 왕창 돈 벌었다는 소식에 배만 아파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은퇴 후 나는 뭘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게 현명한 일 아닐까요? 이를 20여 년 전부터 강력히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국내 1세대 은퇴 설계자,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는 1973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대우증권 도쿄 사무소장과 리서치 센터장, 현대투신운용 사장, 미래에셋 부회장과 은퇴연구소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트러스톤 자산운용에서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노후 설계 교육 활동을 해온 국내 제1의 노후 설계 전문가로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이들에게도 생애 주기에 맞는 노후 설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쓴 책으로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등이 있으며, 함께 쓴 책으로는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참 대표님을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그 대우증권이라는 회사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이미 국제부 부장이셨어요. 동경 사무소장 이미 다 거치셨고 그 이사부장이셨는데 야, 이거 벌써 그게 지금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 이렇게 또 이게 정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현역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뭐 여기저기 수리해가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이니까 저 너무 좋고요. 지금도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소속이 돼 있으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뭐 좀 일찌감치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오신 건가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신 건가요? 제가 그런 감자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 어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 한 20년쯤 이 고령사회가 앞서가는 그 일본 사회를 보면서 아, 이제 앞으로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퇴직한 후에도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이른 나이에 깨달은 거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의 베이비붐 세대가 47년생부터거든요. 예. 제가 47년생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년이 60이기 때문에 2000년대 초쯤 되니까 그 사람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 퇴직 후에 준비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서 경험을 한 거네요. 그런 책들을 제가 미리 읽은 거가 도움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이 높이 올라가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오래 일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미리 하고, 그다음에 또 테마를 좀 그런 노후 설계로 잡은 거가 도움이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노후 설계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런 관련 상품도 개발하시고 그런 쪽으로 잡으신 거. 그렇죠. 그게 한 50대 중반쯤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잡은 게 도움이 된 게 아닌가. 그 책도
최근에 내신 책이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이런 책도 내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50대 초반에는 그런 노후 어떤 설계라든가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퇴직하고 나서 시작은 늦는 거거든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한 분이 강의가 끝나니까 자기 이 주최 측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그러네.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이게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사실은 퇴직하고 나면 늦으니까 저는 그래서 한 30대부터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는 책을 쓴 이유가. 그러니까 30부터 준비해서 예. 50부터는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준비가 몇 억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몇 억은 돈만이 아니다. 몇 억은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제가 강의 올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 댓글에는 제가 34세인데 이 나이에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게 제게 다 원칙에 관한 얘기고 약간 인생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 5분 10분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일의 준비를 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일 나중에 퇴직 후에 할 일. 퇴직 후에 할 일. 근데 그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돈이 되든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이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뭔가 일거리다. 그러네요. 일을 하면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외롭지도 않고 관계를 만드니까. 저도 별로 건강한 편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어딘가 갈 데가 있는 거. 이 보면은 이제 말을 평소에 안 하다가 누구 하나 만나면 후배 만나면 그냥 계속 혼자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도 엄청나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이런 노후 준비하면은 몇 억 이런 질문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최소한 선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농촌이 다르고 도시가 다르고. 네. 그러면 이제 노후에 할 일을 찾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 게 그 덕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셨는데 몇 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노후 설계, 이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우선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뭐 10억이 있어봐도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 뭔가요?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 이유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그렇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980년생 지금 41살인데요. 이 사람들이 100살까지 살 확률이 남자는 20% 여자는 22%. 우리가 보통 20% 생존 확률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딱 중위 사망 연령이 남자가 92세 여자가 94세니까.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만 안 당하면 100살이다. 이런 생각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준비 중에서도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하고 살 건가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착각이고. 일찍 죽을 수 있다는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그렇죠.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게 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가 저는 또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아, 그리고 자녀 특히 리스크라고 우리나라 하죠. 부모님들이 예, 그러시죠. 자녀 리스크. 여기에 걸려버리면 그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있지도 않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예. 저는 하나 착각 하나 더 추가하고 싶네요. 예. 뭐냐면 예. 부부가 평생 해로할 것 맞아요. 같다는 거. 맞아요. 둘 중에 하나 누가 먼저 가는 건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 죽을 수 없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조사한 걸 딱 보니까 뭐 이렇게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뭐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이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더라고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 네. 그러니까 삼식이 아닌 거, 예, 삼시세끼 예, 예. 차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남자분들은 돈이 되든 안 되든 퇴직하고 나서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가 그게 노후의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노후에 혼자 되는 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사별은 똑같이 공통점인데 일본은 생애 비혼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해서 그냥 혼자 되는 사람이 많고 우리도 우리는 많이 그렇잖아요. 황혼 이혼으로 혼자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가 나쁘면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노후가 행복할 예, 수가 그러니까 없죠. 저는 그래서 이 싱글의 시대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어느 유튜브에 올렸더니 막 100몇십만 조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얘기 지금 강 교수님 말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유튜브가 있으신가요? 유튜브 이름이 있나요? 그냥 제 이름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강창희 TV인가요? 예, 아니고 트러스턴 TV라고 지금 우리 제가 있는 회사에 그거보다는 예.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뭐 몇 군데 그 유명한 그런 데서 이쪽 저쪽에 퍼가가지고 돼 있는 거. 거기서 강의를 하니까. 예. 그리고 그 뭐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그렇고 노후 파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경우에 이제 노후 파산이 일어나고 이 노후 파산을 방지하려면 그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노후 파산을 보면요. 그 우선 뭐 우리만 그런가 왜냐하면 일본을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와닿는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일본의 NHK 우리 KBS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후 파산 특집을 방송했는데 일본이 난리가 났거든요. 왜요? 근데 그런 줄 모르는 거죠.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해서 출판이 됐는데요. 뭐냐면 일본의 그 당시 그 몇 년 전에 할 당시에 일본의 65세 이상 그 노인 중에서 사별이나 이혼이나 뭐 해가지고 혼자 된 분들이 6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산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러면 파산이라는 건 법적인 용어가 경제 아니기 생활이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은퇴 창업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혼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사업하는데 다 말아먹고 한다잖아요. 또 금융 사기 당하잖아요. 사기. 그러니까 보증 잘못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게 성인 자녀 리스크 뭐 이런 거에 걸려 가지고 이게 파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으면은 그 좀 노후 파산 염려가 별로 없는데 이제 그 준비가 안 된 분들, 안 된 분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회사 퇴직하고 뭡니까 또 생각보다 오래 사니까 원래 한 60이나 70에 세상 떠나버리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100살 가까이 사니까 그쵸. 몸이 아프고 이 예금 모아놓은 거 바닥이 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딱 집 한 채 결국 남잖아요. 일본도 우리도. 근데 일본은 보니까 집값이 노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도에 1억 2천에 샀는데 그게 3억 6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그 친구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집들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결국은 믿을 게 금융자산인데 이제 생각보다 오래 살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 혼자 되고 특히 이제 이게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노후 파산이 안 되게 하려면은 은퇴 창업을 할 때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사기 걸리지 말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황혼이혼 거기에 또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와서 손 내밀면 내가 몇 억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자녀한테 안 뺏기려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연금을 깨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다든지 무슨 그런 식의 대책을 세워야지 노후파산 안 나가려면 몇 억 있으면 안 나갑니까? 그런데 몇 억 있어도 있는 게 다 부동산밖에 없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부동산이 우리는 80%가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가계 부채가 또 우리는 일본은 가계 부채가 별로 없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또 가계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 같은 게 겹치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으면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는 그렇고요. 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50대 네. 끝 무렵인데 네. 이 저 같은 세대를 네.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초 세대래요. 아. 뭐의 말이냐, 뭐의 끝이냐. 아, 그 우리는 네. 부모는 봉양을 네. 해야 되고 예. 자식으로부터는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를 네. 봉양한 세대고 네. 처음으로 자식에게 네.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50대 뭐 60대 초반까지도 포함이 될 텐데. 네. 우선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거 좀 50대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인생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통계적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에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5억 1천만 원에 라고 나왔더라고요. 50대들 가구당. 예, 가구의 평균 총자산이. 네. 그 시골에 계신 많은데? 분들은 그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지? 네. 그게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을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값을 빼고 나면 차라리 지방이 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채 차입금이 우리 가계부채 많잖아요. 그렇죠. 평균 9,9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구당. 네. 그걸 빼면 4억 1,100만 원인데 그 4억 1,1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4억 1,100만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이에요. 그 빼고 나면 5,400 남잖아요. 아. 5,400만 원 가지고 이게 언제 죽을지 예, 모르는 긴 예, 세월을 버텨야 되는. 30년 40년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제 집이 있으니까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과연 10년 후 20년 후 그 집값이 일본 꼴을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이 공적 사적 연금으로 받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게 좀 복지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 받는 분이 54% 절반밖에 안 돼요. 받는 금액이 이 월 60만 원 미만이 78%. 60만 원 미만. 푼돈이죠. 그렇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이 7.7%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금도 없어요. 결국은.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연금은 이 작년에 255조 원 적립금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평균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은 일부 들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게 뭐냐면 달랑 집안채인데 문제는 이 집안채가 내 과연 노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그 집안채를 그냥 이 주택연금 가입해서 얼마씩이라도 뺐으면 되는데 지금 사실 집값이 오르고 난리치니까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10년 후 15년 후 내 노후에 혹시라도 일본 꼴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다음에 이제 부동산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네. 그런 지금 50대들 상황이 그런데 네. 자식에게라도 기댈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보는데 참 그것도 되지 않잖아요. 자식들만 지금.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우선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 세대의 형편이 나아질 거로 보는 사람의 비율이 앙케이트 조사해 보니까 30%밖에 안 돼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네. 그가 최초로 예.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그럼요. 가난한 첫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식 부모 세대가. 세대보다 부자였잖아요.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부자였고 근데 처음으로 우리 자식이 이제 우리보다 가난한.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없어요 걔네들한테. 근데 또 의식이 뭐냐면 부모 부양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해서 조사를 했는데 오직 가족에게 있다. 예. 이게
98년도 조사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가 90%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조사한 걸 보니까 22%밖에 안 돼요.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게. 그리고 어떻게 대답했냐면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있다. 이게 62%인데 그 말은 사실은 나 책임지기 싫어요.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알아서 하세요가 17%예요. 자녀들의 의식도 바뀌었고. 그런 또 여력도 없고 여력도 또 없고. 자녀들이. 예. 거기서 더 문제는 자식 리스크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쏟아 붓다 보니까 이제 있는 것조차 자식이 다 써버리고. 네, 지금 주위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제 요즘 뭐 명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 사업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거기다 보태주고 뭐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에 사기나 이런 데 당하고 그래가지고 현역 시절에는 내가 꿈에도 노후 파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 우리는 뭐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일본처럼 사회 문제화까지는 안 나가 있지만은 네. 이게 통계를 조사해 보면 우리도 뭐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위 자식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자식 리스크를 해요? 줄이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갖고 있는 재산을 연금화시키는 노력을 갖고 있는데 안 줄 수가 없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식이 그 욕심 거기 호시탐탐 노리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목돈이 있으면 연금형태로 해서 목돈 갖다 놓고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고 또 그 전부터 삼층연금을 미리미리 가입을 해 두는 게 있고 예. 또 집 한 채밖에 없다면은 안 뺏기기 위해서라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낫다 이거죠. 주택시장의 전망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리고 그런 식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금융교육이랄까 자립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독립해버리면 리스크 없는 거죠. 그게 안고 있으니까 이제 폭탄 안고 있는 게 리스크가 되는 건데. 아니 근데 따로 산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어려운 일 당해서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어떤 교육을? 저는 근데 요즘 많이 자녀들한테도 금융교육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융교육 하면은 다들 재테크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자립교육. 그 자립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훨씬 더 선진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노력, 능력. 이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참 요즘 제가 절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절약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안 시켰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부터 가장 강조했던 게 절약, 검소, 검약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사실 부모님들이 절약할 것도 없으니까 없었죠. 한 거지. 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생기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부자인데도 선진국인데도 왜 그렇게 애들한테 돈 주는 거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불행해지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유태인 교육도 그렇고. 근데 우리 세대는 너무 부모님들이 없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근데 이제 와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금 제 애들이 다 독립해서 뭐 집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 다니고 있는데 딱 걱정이 뭐냐면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거든요. 예. 그러면 수시로 명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연봉 받던 수준에 맞춰서 생활 수준을 이렇게 저축은 없이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생활 수준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제 딸한테 이 일을 시키고 약간의 월급을 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내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한테 약간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내 걱정은 내가 나이가 있어서 금년일지 내년일지 이 일을 관두면 너한테 약간의 사례비를 월급을 주던 걸 못 주거든. 그때 가서 취직이 될 리도 없고 생활 수준을 낮춰야 되는데 그 낮출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게 내 걱정이야. 아니 재산을 물려주시면 되죠. 아니 근데 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 물려줄 생각 없으세요? 네. 뭐 없는 게 아니라 별로 물려줄 생각 능력 거기까지 그렇게. 그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니까
지금까지 일하니까 재산을 많이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 거고 약간의 연금 정도고 저는 그게 일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수입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산으로서 무슨 뭐 이렇게 확 물려줄 만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네. 그 자녀들이 좀 그 젊었을 때 네. 일찌감치 좀 종잣돈을 마련해 주면 네. 그게 이제 자녀 이 경제에 보탬이 되고 네. 이렇게 자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건 옳은 얘기예요. 그건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상속할 거 있으면은 줄 거 있으면은 절대 미리 주지 말고 죽기 전에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죽어나면 안 찾아온다. 네. 근데 돈의 힘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게 또 얼마나 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실은 줄 능력이 있다면은 그 젊을 때 왕성하게 뭘 할 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약간의 종잣돈을 주는 거가 필요하지. 다만 그 애들이 그것 때문에 자립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줘야 되겠죠. 그런 거를 충분히 교육을 시킨 뒤에 거기만 그걸 낭비하는 데 기대지 써버리면 않도록. 낭비하는 데 써버리면 그거는 주는 게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절약에 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시킨 뒤에나 가능한 얘기죠. 지금 그 일본 경우도 봐도 문제가 일본 경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노상속이라고 해서 노인이 가면서 노인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게 또 노인이거든요. 자식이 노인이 돼버려서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려면은 젊을 때 주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저기 활동할 때. 예. 그 말은 강 교수님 말이 맞아요. 그 우리 저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말 통계를 기반으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고 평생의 어떤 경험, 지혜가 이렇게 녹아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정말 모르고 했는데 이미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최고 노후 설계 전문가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